안녕하세요. 닥터 국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질환은 방아쇠 수지. 이 사진에서 보시면 방아쇠 수지입니다. 이 방아쇠 수지, 이게 뒤에 있는 배경 사진이 환자분 사진인데, 이 환자분이 손가락을 쫙 못 펴고 있어요. 못 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질환은 방아쇠 수지입니다. 이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구부리는데, 이렇게 굴곡건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인대, 굴곡건이라고 하는데, 이 굴곡건이 무언가에 잡혀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쫙 못 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피다가 손가락이 탕 하고 이렇게 펴져요. 딱 걸리다가 탕. 그래서 이게 방아쇠 수지라고 이름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명론 방아쇠 수지, 영문 이름도 트리거 핑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구급권이 지나가는 부위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방아쇠 수지라 하고, 이거에 대한 특별하게 유발 인자로는 당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당뇨입니다. 당뇨 있고, 보통 정형외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질환이고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이제 포온 사진인데, 출처는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통 사람이 손바닥인데요. 손바닥 사진인데, 손바닥 사진에서 이제 이렇게 굴곡건이 이렇게 싹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고, 굴곡건이 지나가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구급건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영어로는 풀리라 그러는데, 구급건이 만약에 풀리가 없으면은 구급건이 이렇게 구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붙어 있는 데는 지금 끝에만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구급건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손가락에서 이게 더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진에서 보여드리면 구급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막이 없으면 구급권이 이렇게 딱 활시처럼 당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렇게 활시처럼 되면은 당연히 손가락 기능을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 몸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풀리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런 막이 있어서 이제 손가락을 저희가 이제 구부리고 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피는 거는 신전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구급권이 지나가게 되고 막이 있어서 구급권을 완전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 몸의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구급권이 보시면 팅팅 부어 있죠. 구급권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노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막에 대해서 이 풀리가 염증이 돼서 두꺼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급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막이 계속 잡혀 있어요. 방금 전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두꺼워지고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터널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만큼 딱 지나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노즐 같은 게 있어서 탁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노즐이 싹 지나갈 때 탕 하고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래서 방아쇠 수치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제가 아까 유발인자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간단한 질환이에요. 이렇게만 보면은. 치료는 일단은 보존적 치료와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는 거는 무조건 보존적 치료입니다. 보존적 치료를 해서 안 되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가 환자를 한 번 딱 보고, 이게 방아쇠 수지도 단계가 있어요. 1, 2, 3, 4단계까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보통 환자분 딱 보고, 이거는 보존적으로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럼 보통 이제 바로 수술 얘기를 꺼내고,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다 그러면 저희가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요. 뭐든지 초기 단계는 보통 약물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약물로 치료하게 되는데, 약물로 보존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 일단 처음에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염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막에 염증을 줄이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저희 보통적으로 쓰는 게 이제 엔세이드 계열. 근데 엔세이드보다 더 강력한 게 스테로이드예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쓰는 방법은 염증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잖아요. 저희가 초음파를 보고 여기 이 부위가 염증이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염증이 있으나 이러면은 여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여기에 놔줘요. 인대에 놔주는 게 아니에요. 초음파를 보고 인대에 놔주는 게 아니고 이 막에 놔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막이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
염증이 가라앉히면 이 터널이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구급권이 쓱 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에 호전이 없다. 그래서 딱딱딱 계속 걸린다. 다시 재활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은 수술을 해요. 수술하는데 수술은 어떻게 하냐?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에 이 정도 절개를 해서 여기 안을 들어간 다음에 굴곡권에 노들이 있는 거는 저희가 건들질 않아요. 이 A1 풀리라는 거를 저희가 절개를 해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직접 수술장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아니 당연히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빼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A2 플리라는 데까지 만약에 잘라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가 굴곡권이 지나가는데 잡아주는 막이 없으면 이게 활시처럼 된다 그랬죠. 이거를 보우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활처럼 생겼어요.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생기고 인대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A2 플리까지 잘라버리면은 A2 플리까지 잘라버리면 이렇게 굴곡권이 이렇게 팽팽해져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2 플리를 안 잘리고 하는데 요새는 너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제거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제거를 해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제거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절대 다 풀면 안 돼요. 다 풀면은 진짜 큰일 나요. 물론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방아쇠 수지라는 되게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도 재밌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구경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